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. 좀 최근에 좀 삼성전자보다도 좀 SK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삼성전자 차트고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당장에 뭐 어디서 눌려서 어디서 어떻게 가고 좀 올라가는 것보다도 좀 이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좀 차트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좀 내용적인 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뭐 마이크론이 이제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활용 중인 D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해서 보다 나은 뭐 신공정으로 좀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뭐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은 176단의 낸드 플래시 최초 양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같다가 아니라 양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생산이랑 양산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생산이 끝난 물건 두 개 중에 한 개만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 제품이어도 성공이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정상 제품이 하나 정도는 나와야지, 두 개를 찍었으면 하나 정도는 나와야지만 되는 부분인데, 양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끝난 물건 중에서 정상 작동이 가능한 제품 비율 자체가 좀 최소 50%는 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양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수율 자체는 평균 60% 후반 정도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1A 공정은 이제 새로 해보는 공정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수율 자체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, 반면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수율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좀 60%, 그리고 안 나오면 60%, 보통은 70%, 그 다음에 생산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 수율을 끌어올린다라는 상태로 본다라면은 90%까지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0개 중에 7개는 정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뭐 수율 70% 달성을 성공을 해야지만 지금 뭐 일반적인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처럼 좀 비슷한 수치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즉 이제 원자재 낭비가 타사에 대비해서 현저히 적고, 뭐 같은 원자재의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 시간을 소비한다고 해도 좀 타사 대비 생산량 자체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수율을 2%만 올리면은 연말 보너스가 뭐 따로 나가는 게 반도체 업계다라고 보시면은,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이크론도 뭐 준비는 하고 있지만, 그래도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,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뭐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뭐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1A 공정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EUV 극자외선 공법을 활용한 것이 아닌 기존의 동일한 뭐 불화 아르곤 사용을 통해서 양산이 됐다라고 보면은, 아직까지는 조금은 마이크론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은 낮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구현을 위해서 EUV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히 판단을 갖고, 2000년대부터 ASML과 이제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협력을 해왔던 부분도 있고, 2012년도에는 ASML에 대한 뭐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강화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EUV 노광 기술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극자외선 강원을 사용을 해서 웨이퍼 반도체 회로를 이제 새기는 기술로, 기존 기술보다도 훨씬 더 세밀한 회로에 대한 구현이라든지 뭐 구현 자체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5G,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, 이렇게 최첨단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필수적인 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삼성전자 좀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만약에 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뭐 9만원대, 9만원 위에 96,000원, 뭐 95,000원대 갖고 계셨다라고 하더라도,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당장에 좀
내려왔다라고 해서 판다라기보다도 차라리 뭐 8만원 부근까지 혹시 또 내려오면은 그때 뭐 비중을 더 채워서 좀 평단 관리를 하시면서 좀 길게 끌고 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굳이 삼성전자를 위해서 샀다라고 해도 어차피 더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천천히 길게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랑 ASML 같은 경우는 EUV 관련 기술적인 이제 뭐 난제 같은 거를 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EUV에 최적화된 첨단 반도체 소재를 개발을 했고, 그 다음에 장비 생산성도 향상을 시켜놨고, 그 다음에 성능 개선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도 계속 협력적인 부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분야까지도 뭐 EUV 활용을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좀 파운드리 사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두 회사도 좀 협력 관계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이 176단에 뭐 양산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한 달이 지나서 뭐 12월 17일 12월쯤에 176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좀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이미 256단의 낸드 플래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삼성전자도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뭐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면은 마이크론이 176단을 양산을 할 때 176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기보다도 좀 삼성전자가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64단을 넘어서는 수준이 되면은 반도체의 특성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더 이상 단을 쌓기가 굉장히 힘든데, 삼성전자는 이 64단이라는 한계를 좀 독자적인 방식, 뭐 3D 낸드라든지 V 낸드로 좀 극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삼성전자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도 단수를 높이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6단을 만들었는데 뭐 3D가 아닌 4D로 좀 단을 쌓으려는 형태로 지금 128단부터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, 지금 뭐 구멍을 두 번 내기도 싫고 아니면은 뭐 3D로 삼성을 따라가는 것도 싫다라는 식으로 지금 뭐 4D 4차원적인 방식으로 좀 단을 쌓는 거를 굉장히 SK 하이닉스에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진짜로 높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어디 회사에서 뭐 쉽게 뭐 따라온다라든지 뭐 기술력 자체를 추월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의 핵심 축을 반도체랑 이제 ICT, 그다음에 이걸로 재설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큰 문제 없이 뭐 선행 연구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고,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공백기를 좀 어떻게 버티느냐,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찌됐건 뭐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못 따라가냐,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두 회사 다 좀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위쪽에 계신 뭐 지금 14만원 뭐 14만원 부근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, 앞으로 올해는 좀 반도체 시장이 메가 트렌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끌고 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 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뭐 13만원으로 좀 내려왔다라고 해서 이거는 팔 부분이 아니라 밑으로 빠지면은 나는 이거를 좀 더 사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뭐 TSMC가 이제 퍼 기준으로 뭐 35배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뭐 23배, 22배 순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, 자, 이거는 뭐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. SK
하이닉스가 지금 32배 이 정도 수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거를 좀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뭐 TSMC에 비해서 보면은 한 번 더 그래도 좀 TSMC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SK 하이닉스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지금 뭐 보시면은 비메모리 쪽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간다라고 하면은 퍼 자체는 좀 재조정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좀 반도체적인 내용을 항상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이쪽이 아니더라도 좀 반도체 소부장 이쪽 좀 장비라든지 소재 쪽 이쪽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재무적인 부분을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100% 리딩 100% 무료방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쪽으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뭐 오늘 단타로 들어가서 뭐 추천주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시장 상황 그리고 뭐 속보 이렇게 공부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부담 없이 오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100%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, 뭐 부담 갖고 오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마음을 비워놓고 부담 없이 오셔서 아, 시장이 오늘 이렇게 돌아가는구나,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곤 있는데 그래도 좀 다시 우리가 좀 파이팅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시장이 빠지면은 또 다시 올라오고 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,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